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또 오후장의 투자 전략을 짤 시간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반전하면서 에너지를 또 좀 모아가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미국의 대선 그야말로 이제 뭐 시작이 막 되는 순간이고요. 여전히 초박빙이어서 미국도 그렇고 이 문제만 오면 상당히 짙은 관망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대선 이제 결과를 뭐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영호 위원님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미국 대선을 논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에 파급되는 효과 이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제 에너지나 방산이나 바이오 뭐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뭐 비트코인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유리할 거다.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반면에 자동차나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IRA 폐기하겠다라고 공언까지 하는 사람이니까요. 반면에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이전과 같이 탄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입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은 모르겠지만 우리 국가의 입장, 우리 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역시 해리스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선거를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오겠지만 저는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좀 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라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 바이든과 트럼프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졌을 때도 사실 일반적인 문제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이번에 초박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트럼프가 선거에서 질 경우 과연 승복을 할까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불확실한 미 선거 전략이다라고 보고요. 누가 이기든 트럼프가 이겨도 우리 시장에는 증시에는 좀 영향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이긴다면은 트럼프가 반대 입장을 표할 거라서 역시 혼란이 될 거다. 저는 극명하게 중립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금 확보냐 저가 매수냐 자막에 있습니다만 뭐 오늘 어떻게 누구가 될 거라고 포지션을 취하기는 이제 어렵죠, 그죠? 이미 그걸 알고 계신 포지션을 가지고 계실 거고, 그죠? 네, 일단 오늘은 중립적인 상황으로 보고 판단하자. 알겠습니다. 권택중 대리께도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 두 후보의 그 수혜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수혜주라고 생각했던 쪽으로 이제 힘을 실으면 됩니까? 네. 그동안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뭐 일명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했던 섹터의 종목들이 계속 주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당선 확률이 좀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있었던 섹터 종목들이 또 세론이 일부 나오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까지 좀 이어졌는데요. 일단 제 의견은 이제 대선 후보 곧 이제 대선을 내일 앞두고 있고 오늘 밤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세론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후보들이 정책 계속 랠리를 하면서 뭐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갈 것이다 얘기했던 종목들은 대선까지는 보통 이제 주가 흐름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 해당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쪽 섹터가 그 후보의 말대로 주가 흐름이 이어졌는가를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클린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들의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았습니다. 주가 흐름이 275% 정도 지수 기준으로 올랐다고 하고요. 반대로 바이든 시절에는 그린 에너지 지수가 57% S&P 500 기준으로 빠졌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선 후보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의 정책 흐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다른 변수들이 오히려 적용을 복잡하게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봐야 될 거는 저희 이제 7일 날 11월 7일 날 페드에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서 25bp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때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오갈 것인가 그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지금 뭐 세론이 계속 나왔었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그린 에너지 쪽이 주가 좀 내려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흐름이 조금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쪽의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이어서 섹터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예, 반도체. 그러게요. 어제 우리 뭐 금투세 폐지 나오면서 반도체도 올랐고요. 삼성전자 뭐 오르다 말았고 SK 하이닉스는 또 엔비디아에서 HBM 빨리 납품해달라는 얘기로 가속적으로 어제 6%인가 올랐죠. 5%인가 올랐고요. 근데 오늘은 또 조금 전체적으로 쉽니다. 박영호 의원님. 역시나 뭐 조정 이후에도 반도체가 가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SK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보고서 지금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전 삼성전자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것들이 SK 하이닉스는 호재, 그다음에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무너지느냐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대응을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그 인사를 보면은 이전에 했던 인사와 좀 다른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재무관리통이 최고 총책임자를 맡았다면, 이전에는 엔지니어 출신이 총책임자를 만든다는, 이게 지금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기술이 없었느냐? 아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삼성전자 회사 자체 내 시스템, 구조가 좀 문제였었다라는 건데, 이 구조를 이번에 바꾸겠다라는 거죠. 기본기가 있는 회사가 그전에 잘못 진행되어 왔던 거를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태까지 못 만들었는데, 이번에 로우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BM 엔비디아 쪽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로우 그레이드에 사용하는 HBM은 아마 삼성전자께 필요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이 이유는 이전에는 하이닉스 것만 갖고 쓰면니까 물량이 너무나 없는 겁니다. 그래, 하이닉스는 하이그레이드 쓰자. 그 다음에 로우 그레이드는 삼성전자 쓰자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하이그레이드도 많이 팔리지만 로우 그레이드도 많이 팔리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의 로우 그레이드가 아니라 블랙웨어를 지금 타겟으로 해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보다는 기대치가 반영이 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금투세 얘기는 뭐 금투세 폐지한다고 사실 삼성전자 수급이 들어와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보다는 삼성전자 지난주에 반등이 왔는데 반등이 좀 약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권택중 대리께 반도체주는 미국 사실 대선하고도 조금 전에 박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이 있잖아요. 대선 이후에 반도체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네. 네, 뭐 이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축들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중심에는 AI가 있고요. 그 뒤에는 따라오는 반도체들, 관련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반도체들이 결국엔 따라갈 것이고, 그 이후는 또 하나는 전력 인프라죠. 요 세 개의 주요 키워드, 뭐 방산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고, 요 정도까지는 뭐 누가 되던 간에 큰 흐름상에서는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28일이죠. 이때가 장중에 한 55,000원대까지 주가가 저가가 나왔다가 외국인 순매수가 종가 기준으로 찍히면서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물론 뭐 이슈가 나왔었죠. 조건부 퀄 테스트 통과했다, 엔비디아 향으로. 그런 뉴스도 있었지만 저는 좀 가격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올해 북밸류가 한 56,3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6,300원 조금 뭐 위아래 정도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28일 날 찍었던 저가가 거기에서 살짝 못 미치는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뭐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PBR 1배를 논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고요. 해당 가격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유의미한 수급도 좀 들어오는구나, 이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보시던 바와 같이 조금 한 며칠 반등 흐름이 좀 나오다가 다시 윗꼬리 달면서 좀 내려오고 있죠. 이게 뭐 글로벌리한 흐름도 있겠지만
딱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받는 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를 봤을 때는 올해는 당연히 받는 폭 제한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퀄 테스트가 잘 통과된다고 하면 아마 HBM3 8단 인증 완료된다고 하면 뭐 H200 쪽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 지나고요. 한 1분기 한 중반 정도까지는 가봐야 그때부터는 조금씩 하단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런 흐름 정도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의 밸류체인들이 변동성이 커서 그 얘기를 권택준대 이렇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뭐 SK 하이닉스가 워낙 믿음이 좋은데 사실은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PSP 이런 쪽이 사실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보면 또 변동성이 커요. 이수페타시스도 7% 하락이고 PSK 홀딩스도 이제 HBM 관리 9% 하락이고 소부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소부장 전략은? 네, 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온기가 좀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증설이 좀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중간중간 중단된 부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비 쪽 땅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뭐 HBM 쪽 장비로 하이닉스 납품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 오래 보여주었었는데 경쟁 심화에 대한 것들이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한미반도체와 결국에는 이쪽 하나 쪽에서 과연 인도에서 여기 장비를 납품을 했냐 마냐 이게 계속 뉴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직은 통과는 안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뭐 힌트가 결국에는 아직은이라는 말이 붙는 것처럼 언젠가는 또 통과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독점적으로 솔밴드로 갔었던 부분을 나눠먹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주가에 좀 계속 반영이 되었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 좋은 건 맞습니다만 살짝 상방이 제한되어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와 HBM 쪽을 나눠 먹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종합 반도체 업체보다도 소부장단에서 변동성이 좀 커요. 여쭤봤고요. 반도체 이야기여서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8일부터죠. 8일이면 언젠가요? 내일 모레부터인가요? 네. 오늘 5일이니까요. 근데 뭐 중국이 보니까 전략적으로 뭐 작년부터 이렇게 어느 나라씩 살살 풀어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이번 우리나라 포함시킨 건데요. 어제 여행주가 강했고요. 박영호 의원님,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좀 혜택을 입을까 이게 우리 관심사잖아요. 뭐 일단 중국이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뻐서라기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은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지금은 인바운드 쪽은 크게 여행객이 많이 없고요. 이제 아웃바운드 쪽인데 이 아웃바운드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중국의 여행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었다는 것, 그다음 질문이 늘었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여행은 일단 시장에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봐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여행이 뚫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뭔가 유인구를 던진다. 지금은 경제상의 문제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완력 대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유인구를 던진다면은 엔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음에 엔터 쪽으로 중국에서 공연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게임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게임은 특별한 회사들 아니면은 중국 게임에 지금 밀리고 있는 회사, 우리 일부 몇 개 회사들 이외에는 크게 저희가 없다라고 보는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여행, 화장품은 중국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도 좋아졌기 때문에 화장품은 제외하더라도 일단 엔터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라서 여행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항공,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인이 오기는 와야 됩니다만 카지노, 화장품 이런 건데 좀 다른 생각으로 엔터주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셨습니다. 다음 이슈 볼게요. 다음에 아마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아파트 열풍에 오징어 게임 2도 개봉을 앞두고 콘텐츠와 또 엔터까지도 좀 묶을 수 있지 않겠어요? 권택중 대리님, 이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와 관심 기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콘텐츠 하면은 엔터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를 이제 공급하는 곳들이 있겠죠. 뭐 OTT 업체들 향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먼저 일단은 엔터를 먼저 보면은 사실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전부터도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배경을 보시면은 그동안 실적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가가 빠진 이유도 역시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력에 있어서 주가가 조금씩 이제는 살만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출액 그리고 이익의 대부분이 앨범 판매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발생되는 중국향 앨범 판매가 대부분을 좀 차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한 뭐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에 급격하게 이제 그 먼슬리로 봤을 때 갑자기 앨범 판매가 막 둔화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거의 막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확 떨어졌던 부분인데 이게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고 정책 영향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은 그 이후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에 대한 한한령들 뭐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풀린다고 하면은 엔터 쪽들이 크게 좀 유의미한 실적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여지면서 주가가 최근에도 어제 오늘 또 좋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컨텐츠 제작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이쪽까지는 아직은 뭐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K 컨텐츠의 위상이 뭐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 연말에 뭐 오징어 게임 2가 또 나오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씩 주목은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이제 섹터 전체적인 흐름의 상승 이것까지는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무비자 발표 이전에 한 일주일 전에 배우 마동석 씨가 이제 중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퍼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마동석 씨 같은 경우는 국적은 한국은 아니죠. 미국인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슬슬 그래도 한국 배우들을 쓰면서 뭔가 교류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무비자 나왔고 어쨌든 흐름은 조금씩 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고요. 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관심 종목에 기업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종목은 그때 알아보겠고요. 오, 마동석 씨가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네, 새로운 걸 알았네. 자, 엔터 콘텐츠까지 봤고요. 이제 공략해 볼 만한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의원님, 네, 관심 섹터 관심주는요? 저는 오늘 그 성우전자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하고 그다음에 사출이라든지 이런 금형 이쪽에 네.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화장품 쪽에 그다음에 의료 미용기기 쪽에 제약사들의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보면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하이로닉을 미용기기 업체죠. 하이로닉을 인수했고요. 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위드믹스를 인수를 했는데 유한양행도 최근에 성우전자하고 미용기기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들어서 보면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을 배제하고 나서도 K 콘텐츠, 그러니까 K 컬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 미용기기 수출 동향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전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제약사들이 한계에서 어디로 벗어나고 있냐면은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쪽으로 제약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망 이러한 것들인데 원래 제약사들은 전자, IT 쪽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하고 피부 미용기기 개발 협력을 체결을 했고요. 일본의 BNS 메디컬이라고 마이크로니들 약물 전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쪽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KBT라는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유한양행, 코스온, 성우전자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IT 회사에서 화장품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유한양행과 컨소시엄 형성했다는 이게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최근에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지만 아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뉴스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5,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선정해 드리고요. 지지탈가는 3,500원 정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권택중 대리는 앞서 콘텐츠 엔터 쪽에서 관심주였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대표 종목으로 하이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제 올해 굉장히 좀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인적 노이즈들도 많았고요. 덕분에 실적도 사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를 봐도 컨센을 좀 하회하기도 하였고요. 근데 이제 바닥이 깊었던 만큼, 이제 골이 깊었던 만큼 다시 좀 올라갈 것도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BTS의 완전체 컴백이죠. 이게 4분기 이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BTS 완전체의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재개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멤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입대를 하면서 공백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제 모두 멤버들이 컴백을 하고 이것이 드디어 온기로 반영되기 시작한 해가 2025년이다.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 뭐 모든 인적 문제나 노이즈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가는 선반영이죠. 조금씩 반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진을 딛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20만 원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정고점 부근인 25만 원까지 일단 단기 플레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하이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관심 종목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